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HLB 마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해서 4.52% 상승한 10만 1,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완연하게 5일선도 옆으로 눕고요. 5일선을 통과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방 경직이 확실히 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시장 자체도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네오레바 건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있고, 좀 답답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고, 하방 경직,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재차 상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좀 발표를 했네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레바 법인 설립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HLB에서 유튜브로 통해서 이렇게 알려줬네요. 네오레바 법인 설립과 관련한 문의가 많기에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엘레바와 네오파마 간 합작 법인의 설립은 엘레바의 합병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므로 서류 제출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양사 간 계약 내용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말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3달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시장 예측치는 11월 말 12월 초였는데 이 소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발표했네요. 일단 엘레바와 합병 일정이 이번 상가 합병 일정이 약간 늦어져가지고 서류 제출이 약간 늦어서 그런 거지 뭐 특별한 일 없습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합작법인 네오레바, 그러니까 네오파마랑 엘레바 합작법인이죠. 네오레바 사무실이 소재한 아랍에미리트 당국에 법인 승인 관련 서류를 최근 제출하였고, 일단 서류를 제출하였고 현재 UAE 당국의 법인 승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를 냈고 이제 행정 당국이 승인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류 제출 후 보통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법인 승인은 UAE 행정 처리 결과에 따라 충분히 지연될 수 있으며 보통은 한 달 걸리는데 그 나라 특성에 의해서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네요. 이러한 행정 절차의 지연이 거래 형태나 사실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냈는데 서류를 약간 늦게 준다고 해서 야 너네 서류 가라야 뭐 가짜야 뭐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 그리고 또 서류를 제출했는데 승인이 늦게 나온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 절차상의 문제이지 우리가 네오파마랑 뭐가 잘못됐느니 뭐가 뭐 이견이 생겼다느니 이런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최근 이슈가 됐던 건데요. 최근 네오파마의 한국 진출설과 관련하여 HIB 또는 엘레바는 네오파마 측과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오파마가 한국에 법인 설립하는 거는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네오파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거지 원래 우리랑 약속했던 네오파마랑 엘레바랑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인도, 북아프리카, 중동에 판매하기로 했던 거는 거랑은 무관한 계약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네오파마의 본 계약에 따른 협력사항은 리보세라닙의 MENA와 인도 지역에서의 유통과 기타 향후 글로벌 협력이 주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론 중인 네오파마의 한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와 무관합니다. 이해하셨죠? 네오파마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거는 네오파마 자기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거지 우리랑 원래 애초에 계약하기로 했던 리보세라닙의 중동, 인도, 북아프리카 이거랑은 무관한 겁니다. 가짜뉴스에 휘말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5번째,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하여 그렇죠 20만원서부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0만 1,800원인데 약 절반이 빠졌네요. 반토막이 났죠. 많은 주주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나 저희가 추진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사항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회사는 하나하나의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약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고요. 내년 꽃피는 봄이 되면 그러니까 뭐 절차라고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올 연말에 지금 네오레바 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에로 건도 있겠죠. 일본 에로 건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예상치는 내년 초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초 정도 NDA 절차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NDA 이후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돈 많이 주는 데로만 선택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앞으로 리보세라님을 일단 일본에서 이제 판권을 넘기는 거잖아요. 넘기고 거기서 얼마나 더 임상을 잘하는 그런 걸 보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콤보 인상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겠죠. 어찌됐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에러건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NDA 절차에 들어가겠죠. 내년 꽃피는 봄쯤이 되면 벚꽃이 휘날리는 4월 5월쯤 되면은 NDA 절차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대망의 신약 허가가 내년 4분기 이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첫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지난번 주주 간담회 때 진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리보세라님이 정말 훌륭한 약이라면 그러면 사업성이 높은 폐암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왜 하필이면 위암 3차, 4차 치료제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리보세라닙을 빨리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리보세라닙을 빨리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약이 훌륭한 항암약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제일 빠른 거는 위암 3차, 4차 치료제가 제일 빠르다. 비록 시장성이 작지만 이걸로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알린 다음에 다른 적응증을 확대를 하겠다.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내년 연말에 나오는 거는 위암 3차, 4차 치료제를 시작으로 만약에 허가 된다면, 그 다음 간암 1차, 대장암 3차, 선양 남성 안종, 그 다음 위암 2차가 있고, 이제 플러스 일본 에로도 있죠. 일본 에로에서 만약에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도 이제 적응증을 확대를 하겠죠. 물론 중국에서도 현재 항서제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 있으면은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하겠죠. 여하튼 이런 모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매번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약의 효능은 변한 게 없고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시간에 투자를 하면은 최초로는 일단 가깝게는 네오레바, 일본 에로, 그다음에 NDA 신청, 그다음에 신약 허가, 위암 3차, 4차 치료제 허가, 그 다음 간암 1차, 그 다음 대장암 3차. 간암 1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일 것 같아요. 아마 내년 5월, 6월 정도에 결과 발표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캄넬리주맙이랑 병용 임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뭐 결과가 좋은 것 같고요. 여하튼 계속해서 좋은 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질질질 부진했다는 거죠. 두 달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참는 것도 맞는데, 사실 주가는 그래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급락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재차 올라가요.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조정 구간 중에 가장 힘든 구간, 글쎄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역해된 숄더 구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머리 구간도 원래는 일반적인 건 이렇게 뾰족해야 되는데 지금은 뭉툭해져가는 구간이어서 우리 주주분, 특히 투자자분들은 지금 구간이 가장 힘드시는 구간이 맞으세요. 어쨌든 이거 잘 넘기고 앞에 회사가 절차대로 진행을 잘 한다면 결국에는 약의 효능이 뛰어나므로 주가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때가 된다면, 이렇게 불과 주가가 2만원이었던 것도 한 3달 사이에 20만원이 갔던 것처럼 주가는 분명히 자기 모습으로 회귀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좀 기다리시는 구간이 맞고요. 어쨌든 제일 궁금한 저기 네오레바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 시황은 많이 낮았어요. 코스닥도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 근데 진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많이 보세요. 눈에 익혀놓으세요. 이렇게 급락하던 게 큰 장대 음봉 다음에 감싸주는 양봉, 그리고 5일선 위에서 2, 3일 정도 쉬어주는 게 이제 이런 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재차 자리를 보고 상승해주는 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장 이슈는 미중 무역 전쟁이겠죠. 그래서 15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데, 다음 주에 1차 합의가 있죠. 근데 두 가지 부류예요. 예정대로 1차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에 의견이 아니다. 트럼프는 워낙이나 계산적이고 더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더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실 무역전쟁을 계획을 하고 만든 거였잖아요. 지금 어찌되었건 미국의 완승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러면 더 얻어낼 거를 더 얻어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불안감으로 조성을 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됐던 이렇게 됐던
최종적으로는 어찌되었건 합의는 될 거는 같은데 내년도에 합의는 될 것 같은데 일단 15일이 분기점인 것 같아요. 합의가 제대로 된다면 나름 완만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된다 그러면 다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이렇게 약간 힘든 모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트럼프도 뭐 어느 정도까지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HLB를 보시면 최근 한 2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주일 동안 하루 정도 빼놓고는 이렇게 쌍끌이가 들어오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매도세로 지금 전환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쇼 커버링이냐라는 게 있는데 일단 한번 뭐 나름 긍정적입니다. 바닥권에서 하방 경직일 때 쌍끌이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이 뉴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뉴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차 거래는 기관 등 주식 소유자로부터 기관 등이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차입한 주식으로는 등등등등을 할 수 있으며 상당 부분 공매도에 이용되면서 공매도 대기 물량으로 간주된다.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언제든 공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연말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주식 소유주가 배당 또는 주주권 행사를 위해 불려진 주식을 상환하라는 요구가 늘어나면서 대차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다가도 이제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대차 거래가 일어나면은 공매도 등이 많이 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소유주가 주주권 행사 등을 위해서 주식을 상환하는 요구를 한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감소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계연도 장부를 결산하는 북클로징도 대차 잔고 급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연말에는 주요 기관들이 빌려준 주식을 회수해 장부를 마감하고 연초에 다시 빌려주는 경향이 있어 대차 잔고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관들이 북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늦는 내가 빌려준 거 갚아 라고 하기 때문에 대차 잔고도 감소한다 라고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네요. 아직 대차 잔고 감소가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증권가에서 올해도 예년처럼 연말 대차 잔고 급감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 공매도 잔고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12월 중순 이후 대주 상환을 위한 공매도 숏 커버링이 몰릴 경우 매수세의 유입으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처럼 얘네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갚으면 결국은 매수세로 유입이 된다. 그래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그런다. 보통 12월 둘째 주 이후부터 대차 잔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은 대차 잔고 감소로 어느 정도 숏 커버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 대차 잔고 감소를 이용한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뭐 대차 잔고 비중이 높은 거는 헬릭스미스가 1위네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그 다음 HLB가 있네요.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연말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수급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얘네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주가 상승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였어요. 그런 뉴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크게 두 가지 뉴스를 살펴봤네요. 네오레바건, 그 다음에 공매도 대차 잔고에 관한 뉴스까지 살펴봐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크게를 보시면 LB는 최근 하락 국면에서 제가 보기엔 세 번의 큰 변곡점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 때 첫 번째로 N자형으로 돌리지 못했어요. 돌리지 못했던 건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요 양봉이 적었기 때문에 못 돌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중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첫 번째로 5일선을 회복을 했어요. 얘가 첫 번째로 5일선을 회복을 했죠.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Y가 됐어요. Y가 돼서 다시 이제 또 재차, 그러니까 5일선 위에서 쉬었다면 재차 방향을 돌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Y가 되면서 다중 바닥을 연출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바닥을 연출하다가 이때는 지소미아 때문에 시장이 좀 밀렸다가 지소미아가 해결이 되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잘 유지되면서 이제 이 당시 때 하루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Y가 됐어요. Y가 되면서 시장이 무너졌죠.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강력하게 이 당시 때까지는, 그래도 이 당시 때까지는 이렇게 13만원 언저리 12만원 후반대였긴 하지만 13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다중바닥을 연출해주고. 근데 시장이 밀리면서 HLB도 우르르 밀렸습니다. 밀려서 뭐 12만원 밀리니까 9만원 때까지, 9만원 초반 때까지 밀렸다. 그 와중에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가 한번 걸려고 그것도 무너지고 다시 이제는 하방 경직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지금까지는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올리려고 했던 한 번 수급 재정비, 글쎄요, 이것도 수급 재정비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 이제 세 번째 도달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글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크게 보시면 역해된 숄더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몽툭한 모습이라고요. 원래는 빼죽해야 돼요. 빼죽하고, 보통은 빼죽해서 빨리 이게 끝나는 게 특징인데, 지금 LB 같은 몽툭해지면서 5일선을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좀 전에도 제가 뉴스를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쇼커버링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롱인지 숏인지 포지션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좀 더 들어온다면 내일 정도 만약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머리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내일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 그래서 이게 11만 3천원, 4천원 정도 언저리에서 마감을 해주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여기 마감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이 머리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L생을 보시면 지금 사실은 LB보다는 L생이 좀 더 수급이 좋아요. 좀 더 빨라요. 그리고 얘는 이미 5일선을 탈환을 했잖아요. LB는 머리 위에서 이렇게 5일선이 붙어 있는데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루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25,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붙어가지고 형성이 된다면 일단은 얘는 글쎄요,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고 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좋은 모습을 보여서 여기 25,000원 정도에서 끝난다면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머리를 형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에서 이런 모습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머리가 형성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조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하락했던 조정의 부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락을 마감을 하고 상승으로 가는, 이제 그 구간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보다 상승에서 이제 추세 반전하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반전이 있다면 요거는 좀 더 짧은 게 특징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짧은 게. 그리고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내일 내지는 내일 모레 정도에 장대 양봉 하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물론 하루 정도 더 옆으로 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그러니까 13만원, 11만 3천원, 4천원 정도 나와주는, 그 이상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만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뭉툭한 머리가 완성되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자리를 만들어서 재차 상승으로 가려고 하겠죠. 노력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그때 봐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 수급 모습을 보면 그 정도로 보여져요. 그래서 나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을 확실히, 지금까지는 하방 경직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바닥권이다라는 시그널을 3일 동안 이렇게 보여준 거였고,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준다면 이게 바닥권이어서 추세 반전의 시그널로 봐야 되냐? 라는 약간 변곡점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일 양봉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LB도 그렇고 L생도 그렇고 상당히 내일은 바닥 시그널에서 상당히 변곡점적인 그런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오늘 HLB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길게 해드렸는데 일단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LB 내일 좀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특징도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젠백스부터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전으로 가자면 시장에 신기주의 매기가 있었잖아요. 신기주의 매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젠배기로 왔다가 어제는 아타 쪽으로 좀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또 얘네들이 상한가를 갔죠. 에프로젠 뭐 이렇게 왔다가 글쎄 지금 나름 또 2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얘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 당시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틀이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 나름 거래 들어오고 있고 내일 또 거래 들어오면서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양호한 시세 분출이 나올 거는 같아요. 지틀 이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ITM 반도체 역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저께 매수 타임이긴 했네요. 5일선 돌파가. 그리고 얘도 1차 상승 이후에 완연한 기간 조정, 그리고 내일 한번 대량 거래가 붙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간 조정이 붙으면 나름 양호하게 2차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아직 여기 돌파를 완전히 안 한 거잖아요. 이 구간이 남아 있잖아요. 뭐 하루 정도 쉬었다는 갈 수는 있어요. 하루 정도 쉬었다. 얘 같은 경우도 기본적 분석은 충분히 좋더라고요. 나름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해서 2차 파동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뭐 그보다 사실 얘가 제일 더 중요하죠. 시장의 중심주인데요. LB가 더 중요한 모습,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상당히 중요한 날이어서 어느 정도 좀 장대 양봉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